조용훈 타격 코치님을 인터뷰를 하고 왔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오셨나요? 올 시즌에 이제 타격을 좀 어떻게 꾸려갈지 선수는 또 좀 네. 어떻게 준비를 했고 딴 데서 못 보신 내용이지 않을까. 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신입니다. 저희가 시즌 개막을 맞이해서 또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수 사인볼 5개? 네, 다섯 네, 5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어떤 선수인지는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이벤트 참여는 네, 저희 구독자 인증 필요하겠죠. 네. 네, 필요하죠. 네. 구독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사인볼 5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사인볼 이벤트를 지난 시즌 때 원재 기자 있을 때 몇 번을 했는데 한 3번,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항상 아쉬웠던 게 저희가 그때 공 한 3개 정도 드리는데 몇백 명이 참여하고 이러시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좀 쫄라서 100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네, 커피 쿠폰 100장을 네, 추첨을 통해서 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이메일로 그 개막날 그 배포하는 NC 특별판 지면 신문을 네,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꽝 없는 이벤트다. 라고 네, 맞네요. 꽝 한번 어필을 해봅니다. 네. 꽝 없는 이벤트. 네, 그래서 저희 그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 고정 댓글과 그 커뮤니티 게시글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2경기 치르고 왔는데요. 박신 기자가 기사 제목에 호랑이굴이라는 표현을 제법 네. 많이 쓰던데요. 제가 먼저 쓴 건 아니고 네. 편집부에서 또 재밌게 그 제목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써먹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너무 NC를 약체 취급하는 거 아니냐. 호랑이굴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아무튼 1대1 비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기 리뷰와 또 간단한 프리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호준 감독님에게 간단하게 첫 승 소감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 상대로 1승 1패 거뒀는데 지난 시즌에는 4승 12패로 절대 열세 네, 였는데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시작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1승 1패를 했으니까 네. 경기 결과는 이제 충분히 괜찮았다. 그리고 또 원정이었기도 했고 또 개막이라는 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1승 1패면은 충분히 잘 싸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첫 경기는 어쨌든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대결이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 네. 네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로건 선수가 또 얼마나 해주느냐 이거를 많은 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로건 선수가 어쨌든 올 시즌 처음 KBO 데뷔를 하는 선수이고 반면에 이제 네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미 검증이 된 외국인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발 맞대결에서는 네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좀 미리 예상이 됐었고 네, 일단은 이제 개막전이 딱 이제 까놓고 봤을 때는 로건 선수도 잘했고 네. 네일 선수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일단 로건 선수를 보면은 6이닝 1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피안타 4개, 볼넷 1개, 네. 삼진은 5개, 투구수는 총 94개를 던졌습니다. 그 로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구가 굉장히 좋았다. 네. 예, 얄못인 저도 봐도 알 정도로 다양한 공을 구석구석에 잘 넣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네, 어떤가요?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종류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고 네, 당일 던졌던 그 구종의 비율들을 보면은 일단은 포심 이제 흔히 말하는 직구가 27%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커터가 21%, 네. 그다음에 체인지업 21%, 슬라이더 20%, 그리고 커브랑 투심도 네, 간간히 섞어서 던졌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그 비율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종류를 나눠서 던졌고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투수들이 포심, 직구를 많이 네, 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로건 선수처럼 이렇게 이제 비율을 다 거의 비슷하게 던진 선수는 많지 않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만큼 로건 선수가 변화구 구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또 자신의 공을 좀 어느 정도 믿고 던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되게 좌우 폭을 넓게 활용을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타자와의 타이밍 싸움을 네. 할 때도 투구 폼을 조금씩 이제 다르게 가져간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빨리 던졌다가 조금 한 템포 죽여서 던졌다가 네, 이런 네. 식으로 그 상황별로 타자랑 타이밍 싸움을 되게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일단은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뭐 안타를 4개밖에 막지 않았다라는 점이 또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좌투수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좌타자한테는 네.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 안타를 4개 맞았는데 모두 우타자한테 맞은 안타고 그리고 삼진 5개 중에 4개가 좌타자한테 나왔습니다. 그 로건 선수가 타이밍을 좀 뺏는 투구를 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박신 기자가 네네. 직구를 기반으로 약간 체인지업이나 커터나 이제 비슷한 공을 완급 조절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체인지업 잘 던지는 류현진 선수와도 굉장히 좀 비견할 만하지 않나. 네네. 그리고 성격상으로도 로건 선수가 약간 여유만만한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을 풍기잖아요. 저희도 네. 봐서 알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좀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된다. 이번 시즌 보는 맛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로건 선수가 어쨌든 되게 안정감 있는 모습을 계속 쭉 보여줬었고 로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 있을 때부터 자기만의 이제 루틴이 확고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구속 같은 측면이나 뭐 몸 상태도 딱 시즌을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캠프 때 그 속도가 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괜찮다. 시즌 들어가면은 충분히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코칭 스태프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사실 어쨌든 로건 선수에 대한 평가 자체가 뭐 캠프 때는 이제 구속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잘 안 올라오긴 했지만은 훈련을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참여하는 선수였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운드 위에서 되게 똑똑한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뭐 얘기하는 BQ 야구 그쵸. 지능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야구 측면에서 이제 그런 지능이 되게 높은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자랑 승부할 때도 자신의 공이 이제 어떤 공이 타이밍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타이밍이 못 맞춘다 타자가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또 맞춰서 던질 수 있는 선수고 그런 모습을 어쨌든 뭐 한 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은 충분히 잘 보여줬다라고 되고 생각이 들고요. 선발 맞대결에서는 어쨌든 내일은 5이닝을 던지고 내려갔고 로건은 6이닝 던졌고 1실점이 있었고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잘 던졌다. 캠프에서 인터뷰할 때도 느꼈던 게 라일리 선수랑 로건 선수가 약간 다른 성향으로 보였잖아요. 완전 거의 다른 사람이죠. 네. 라일리 선수는 되게 약간 모범생 같고 맞아요. 좀 강직한 느낌이고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로건 선수는 뭐 한 2시즌 치른 외국인 선수처럼 되게 이제 여유만만한 스타일이 투구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할 테지만은 어쨌든 두 선수는 뭐 투구 스타일이나 성격적인 측면도 확실히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몇 번 안 본 저희도 느껴질 정도였고 일단은 이제 22일 개막전 경기를 다시 보면은 선발 투수가 어쨌든 다 자기 역할을 잘 하고 내려갔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6회에 바로 이제 불펜을 투입을 했고요. NC가 어쨌든 6회부터 좀 막혔던 활로가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네일 선수 구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출루를 잘 못했었는데 이제 6회에 불펜 투수를 상대로는 이제 바로 안타를 때려냈고 또 연속 안타 그리고 연속 볼넷 이렇게 얻어내면서 찬스를 만들었고 그 찬스에서 박건우 선수가 2타점 2루타를 때리면서 2대1로 순식간에 역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후에 나왔던 타자들이 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경기 보긴 했는데 그 기아의 이제 최지민 선수가 불을 끄러 이제 급하게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공을 던졌는데 그때 이제 대타로 나왔던 천재환 선수랑 그리고 그 김영준 선수가 둘 다 삼진을 당했거든요. 뭐 아쉽긴 하지만은 그 최지민 선수 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뭐 못했다기보다는 네. 상대가 잘했다. 뭐 이 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팔이 살짝 안쪽으로 굽는 해설이군요. 그럼요. 네, 그 공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네. 네, 보신 네, 네. 분들도 아마 네네. 느껴졌을 거예요. 그 공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경기 그 영상으로 봐도 그랬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찬스가 끝났고 8회에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역전을 네. 당했죠. 그때 또 보면은 8회에 전사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네. 연속 안타를 네. 맞았고 또 볼넷 또 내주면서 네. 김재열 선수랑 교체가 됐고 김재열 선수도 네. 불을 못 껐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 또 실점을 계속했고 홈런까지 맞으면서 8회에만 8실점을 네. 했습니다. 전사민, 김재열 선수가 4점씩 네. 실점을 했고 다행이라고 할 점은 이어서 올라온 최우석 선수가 네. 그래도 이제 좋은 공을 던지면서 이제 더 이상 추가 실점은 없었고요. 네. 이후에는 뭐 이제 그냥 그대로 경기가 끝나서 저희가 2대 9로 네. 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댓글에도 최우석 선수를 마무리로 써라 라는 것도 이게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네네네. 뭐 아직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타이밍 될 때마다 9회에 또 등판 시켜주는 모습도 네. 보이더라고요, 감독이. 네네네. 또 최우석 선수의 발견은 수학이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네. 말해도 될까요? 아, 진 예. 경기라서. 아니요, 뭐 진경기여도 어쨌든 젊은 선수들은 경기 네. 경험 등판이 너무 한 경기 뭐 한 타자만 해도 소중하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이제 기아가 타선이 워낙 좋잖아요. 그 타선을 상대했고 어쨌든 잘 마무리 지었다.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젊은 선수들한테는 또 큰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저희가 이제 뭐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은 수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회 끝났고. 그래서 첫 경기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은 네. 로건 선수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자기 능력을 잘 드러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리고 뭐 최우석 선수가 경험을 잘 쌓았다. 그리고 타선에서는 뭐 역시 박건우 선수가 제 몫을 또 해줬다. 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인 만큼 팬분들도 아마 경기 다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로건 선수랑 뭐 여러 가지 짚어드렸는데 또 팬분들 의견도 저희 궁금하니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일요일 경기를 보면은 이제 선발은 라일리 대 양현종 이렇게 네. 짜여졌고요. 두 번째 경기를 또 봤을 때 네. 선발 대결에서는 두 번째는 저희가 확실히 양현종 선수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라일리 선수가 총 5와 3분의 1이닝 공을 던지면서 투구수는 97개 네. 그리고 피안타 4개 3실점에 자책점은 2점 네. 그리고 피홈런 1개 맞았고요. 볼넷 4개 내줬고 네. 삼진은 5개 잡아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갑자기 산불 지금 이슈가 터지면서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경기를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하이라이트만 좀 챙겨보고 왔는데 네, 어땠나요, 라일리 선수? 라일리 선수는 어쨌든 시범 경기에서 보여줬던 강속구를 시즌 때도 잘 투구를 했고 역시나 이제 거의 155, 154 정도 되는 네. 공을 뿌렸고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시범 경기 때랑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어쨌든 공이 빠르지만은 사실 이제 타이밍이 잘 잡으면은 빠른 공도 잘 치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150이 넘는 강속구라 해서 못 칠 정도로 네. 까다로운 공은 아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또 한 번 더 확인이 됐고 일단은 그날 경기를 봤을 때 김선빈 선수가 확실히 이제 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도 뭐 당연히 잘 치는 선수지만은 네.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공을 그냥 진짜 저희 팀 입장에서는 네. 얄밉게 네. 엄청 그냥 잘 치더라고요. 음. 이런 것도 치고 이것도 골라내네. 약간 이런 음.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점수 실점할 때도 또 중요한 역할을 김선빈 선수가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닝수 투구수가 늘면서 힘이 조금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6회에도 올라오긴 했지만은 한 타자만 잡아내고 강판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아쉬운 네. 모습. 물론 이제 양현종 선수보다 뭐 실점을 적게 하긴 했지만은 또 앞으로 경기를 생각할 때 네. 5회 이후에 그리고 뭐 투구수가 이제
한 80개 넘어갔을 때 어떤 공을 던지는지 그때의 그 대처법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네. 않을까. 구속이 한 147, 8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1, 2회 때는 뭐 153, 154 꾸준히 나오는데 한 4회, 5회 넘어가면서 구속이 내려가고 네. 그리고 또 타자들도 눈에 익으니까 네. 안타를 쳐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못 짓고 6회를 못 채우고 내려갔었고요. 이닝 수에 비해서 공을 좀 많이 던진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일단은 뭐 위기 상황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볼넷도 3개 정도 내줬고요. 그런 네. 상황? 예, 그 정도로 투구수로 보면 뭐 6회 7회까지 또 던진 투구수긴 하네요. 막 좀 일이 많았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타자를 압도했다 압도한 느낌은 이런 아니다. 느낌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이 또 느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이제 애매한 네. 문제가 있지 않나. 빠른 공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뭐 나쁘지 않게 던졌다.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는 어쨌든 라일리 선수가 생각보다 좀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불펜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투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전날 경기 본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네. 하셨겠죠. 아, 이거 뭔가 네. 어제 경기의 데자뷰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일리 선수 이어서 김민규 선수가 네. 올라왔는데요. 김민규 선수가 이제 사이드로 네. 던지는데 공이 너무 좋다. 네. 힘이 느껴진다라는 그 구위가 그랬고 네. 실제로도 이제 라일리 선수 위기 그 상황을 불을 잘 껐고 공 움직임이 되게 좋았고 상대 타자들도 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기아 타선이 워낙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잘 막아냈다. 그리고 이제 7회에도 한 타자를 상대했고요. 김민규 선수가. 그리고 이제 좌완 김태현 선수도 한 타자 상대. 그리고 손주환 선수도 한 타자를 상대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았고 사실 한 타자 상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이 타자만 막아주면은 된다는 계산을 하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태현 선수가 계산대로 타자를 못 막거나 뭐 안타를 맞거나 볼넷을 내주거나 하면은 그 뒤에 기용하는 선수부터 해가지고 좀 꼬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김태현 선수나 손주환 선수도 그 자기 역할 한타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줬고요. 그렇게 이제 7회까지 실점 없이 잘 막았고 8회엔 또 이제 어제 문제의 인물 전사민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경기 때 4실점을 했잖아요. 공을 많이 던지기도 했고 볼을 많이 던졌고 뭐 안타도 많이 맞았지만은 사실 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그 멘탈 회복을 잘 했을까 했는데 완전히 어제랑은 또 다른 사람처럼 공을 너무 잘 던졌고 직구가 이제 또 150까지 나오기도 했고 공 움직임은 원래도 워낙 좋았던 선수니까 그걸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던졌고 그래서 세 타자 상대하면서 삼진 2개를 잡아낼 정도로 공이 엄청 좋았다. 그리고 또 상대 4, 5, 6번을 상대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중심 타자들을 완전 깔끔하게 잡아냈다. 전사민을 한 번 더 올렸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사실 그렇죠. 베테랑 투수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한 번 더 신임을 줬다는 게 그러고 또 본인이 그걸 또 해냈다. 그렇죠. 극복해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뭐 이호준 감독님도 경기 끝나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전사민 선수는 올 시즌에 8회 올리겠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인 얘기를 좀 이제 지키겠다.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보여줬다. 타선에서는 김주원 선수 2번, 투수 쪽에서는 전사민 선수 8회 이런 걸 딱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은 선수가 지기보다는 감독이 진다라는 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투입을 했다.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사민 선수가 어제 또 좀 흔들렸던 모습을 또 잘 극복을 하면서 8회를 되게 깔끔하게 잘 막아냈고 사실 이제 8회에 또 중심 타선이기 때문에 한 타자라도 뭐 안타나 볼넷으로 내보내면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또 기아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아예 이제
딱 끊어줬다라는 네. 점이 전상민 선수가 너무 이제 잘한 점, 음, 좋았던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회에는 마무리로 유진욱 선수가 올라와서 네. 일단 뭐 좀 솔로 홈런 한 점 맞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공을 던졌고 깔끔하게 9회를 마무리 짓고 세이브를 첫 세이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격도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은 네. 어쨌든 이제 투수들이 잘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엔 또 타자들이 점수를 내야지 이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타격에서 이제 뭐 여러 선수가 이제 이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임팩트가 컸다라고 할 선수는 저는 이제 권희동 선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날 기록만 사실 보면은 2타수 1안타에 2볼넷, 네. 2득점, 3출루 경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뭐 타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안타가 많았던 거나 홈런이 있었던 건 아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석에서 보여주는 임팩트는 네. 제일 크지 않았나 싶었고 일단은 그 첫 타석부터 양현종 선수랑 상대해서 네. 풀카운트 끝에 이제 볼넷으로 출루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 6개 던지게 하면서 보면은 마지막 유인구가 나쁘지 않은 공이었거든요. 네. 그 이전의 타자들은 다 이제 헛스윙했던 공이었는데 권희동 선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네, 듯이 네. 이제 골라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눈이 그 성광이 너무 좋다라고 네. 느꼈고 두 번째 타석에서도 풀카운트 갔고 또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네. 공 6개나 던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석에서는 공을 잘 고르다가 이제 안타를 탁 쳤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 상대편 뭐 투수나 팀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제일 얄미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권희동 선수 하면은 원래도 이제 타석당 공을 많이 보는 선수 네. 네. 맞습니다. 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얻어낸 볼넷 개수를 봤을 때 77개를 얻어냈고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석당 그 투수가 던지게 한 공의 개수를 봤을 때 네. 평균 4.54개로 네. 리그 1위였고 이제 2위가 삼성의 이재현 선수였는데 네. 4.38개로 차이가 그래도 꽤 네. 나는 정도의 좀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일요일 경기도 봤을 때 세 번 출루해서 또 권희동 선수가 2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6번 타순으로서 또 앞에 찬스를 또 이어주는 역할을 네. 했고 그리고 상대 투수의 힘을 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네. 뒤에 타자들이 조금 더 이제 공을 칠 때 좋은 환경에서 칠 수 있게끔 네. 그런 또 연결고리 역할도 너무 잘해줬다. 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일요일 경기를 저희가 이겼고 첫 승의 의미가 굉장히 네. 나는 많았고 감독님이 이제 데뷔 첫 승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물세례도 맞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터뷰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의미 있는 첫 승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감독님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렇죠. 엠팍 385가 또 감독님과 짤막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감독님 첫 스윙을 좀 빨리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일단 그런 점이 제일 기분이 좋았고요. 또 기아라는 강팀하고 접전 끝에 그렇게 또 승리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자신감도 좀 얻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또 전삼인 선수가 이제 첫날에는 좀 아쉬웠는데 둘째 날에는 또 같이 8회에 올라와서 되게 잘 던져줬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좀 기특한 마음도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첫날에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삼인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고 조금 그래도 한 3점 차 정도에서 나가줬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삼인이가 맡아야 할 역할이면은 이런 어려운 부분부터 또 시작해도 뭐 경험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넣었는데 뭐 첫날에 결과는 좀 안 좋았지만 오늘도 나간다 준비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또 나갈 상황이 딱 돼가지고 두 번째 때 최용호 선수 삼진 잡을 때는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포수 사인은 직구 사인을 냈는데 네. 본인이 흔들고 포크볼을 던졌거든요. 삼진을 잡아낼 때 그때 네. 사실 투수가 포볼을 내준다는 약간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2점 차기 때문에 직구로 그냥 밀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 배짱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과도 좋았고 본인의 그러네요. 선택도 좋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한테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뭐 개막전 때도 제가 사실 팬들이 광주까지 먼 군데 오셔 가지고 제 이름 호명할 때 큰 박수 보내주시고 환영해 주셔 가지고 너무 또 감동 먹고 또 되게 감사했고 또 첫 승하고 나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제 노래도 응원가도 불러주시고 너무 환영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네. 또 저의 야구를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앞으로도 제가 용감하게 정말 시원시원하게 야구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야구장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저희 박신 기자가 그 타코 조용훈 타격 코치님을 인터뷰를 하고 왔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오셨나요? 네, 일단 제가 시범 경기 때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올 시즌에 이제 타격을 좀 어떻게 타선을 어떻게 꾸려갈지, 뭐 어떤 것들 좀 준비했는지 네, 이런 것들 좀 물어봤고, 네, 또 김주원 선수가 올 시즌부터 이번에 기용이 되기 때문에 김주원 선수는 또 좀 네.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시범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저 몸 상태나 네. 이런 건 좀 어떤지 아. 같이 물어봤습니다. 딴 데서 못 보신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데 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전반적인 타격 방향을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시즌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지훈련 때 젊은 타자들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젊은 거포를 좀 키워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이번 전지훈련 캠프 이제 컨셉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한재환 선수나 네, 또 성승환 선수나 자기 역할을 보였던 선수들이 있었고, 이런 쪽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또 전반적인 타격 컨셉을 네. 봤을 때는 일단 좀 공격적인 타격을 하겠다. 공격적인 타격.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공격적인 타격이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카운트 싸움을 네. 빠르게 먼저 해가지고 이제 투 스트라이크 몰리기 전에 네, 좀 빨리빨리 타격을 해서 좋은 공은 놓치지 네. 않고 바로바로 치겠다. 이런 좀 마인드를 선수들한테도 많이 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 일단은 뭐 당장 뭐 한 경기만 봤을 때, 일단 일요일 경기만 봤을 때 네, 뭐 박민우 선수도 1회 초에 선두 타자로 나서서 초구를 타격을 했었고, 네. 바로 2루타 거의 이제 뭐 홈런성 2루타를 쳤었고, 네, 그리고 이제 2회 초에 들어서서 박건우 선수도 초구 안타, 그리고 김영준 선수도 초구 안타 1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데이비슨 선수도 이제 워낙 원래 또 공격적인 선수긴 하지만은 또 두 번째 공에 바로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공격적인 타격 그리고 초구 뭐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간다라는 게 전반적인 육성의 초점이다라고 타격 코치님이 말씀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첫 타자가 초구에 쳐서 아웃이 되고, 그리고 네. 두 번째 타자도 초구에 아웃되고, 뭐 세 번째 타자까지 초구에 쳐서 아웃이 돼도 괜찮다. 네, 공 3개로 이닝이 끝나도 괜찮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너무 방어적으로 타석에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네, 사실 이제 그런 팀 컬러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초구부터 또 유인구를 던질 수도 네, 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고 좀 상대를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초구부터 뭐 타석에 들어섰을 네. 때 이제 공을 그냥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단 쳐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뭐 코치진이 지면 되니까 네. 이제 선수들은 자기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네. 얘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주셨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카운트를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라이크를 그쵸.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 좀 공감이 되네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타격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주원 선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네. 물어봤는데, 김주원 선수. 네, 네, 김주원 선수도 이제 이번 타자로 올 네, 시즌부터 네. 나서고 있잖아요. 보면은 일단 시범 경기 때도 굉장히 타격감이 좋았고, 이번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그런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김주원 선수 얘기를 좀 물어봤을 때 원래도 사실 김주원 선수가 좀 공격성이 있고 적극적인 타자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쳐라 이런 거는 원래도 잘 되고 있었다. 근데 다만 이제 김주원 선수가 이제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공에 네. 유인구에 좀 자주 속는 그런 경향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트래킹 훈련을 네. 많이 했다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 뭐 트래킹 훈련이라고 하면은 뭐 타격 훈련 중에 또 하나긴 한데 공의 궤적을 이제 네. 눈에 익히는 공이 공의 이제 트래킹. 예, 네네네. 공을 따라간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네네네. 같은데 이제 공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또 언제 떨어지는지 그 궤적을 이제 눈에 계속 네. 익히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주원 선수가 또 낮은 공을 좋아한다고 네네.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에 공을 노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공에 자꾸 헛스윙이 나왔던 건데 그런 이제 헛스윙을 좀 줄이기 위해서 떨어지는 공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를 네네. 좀 많이 연습을 했고 그 공들을 사실 골라내야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코스에 왔을 때 네. 타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부여되기 때문에 그 트래킹 훈련을 좀 중점을 둬서 많이 네. 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김주원 선수는 떨어지는 공에 좀 약점이 있다 진단을 해서 그런 선구안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했다라고 타격 코치님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올 시즌 쭉 길게 봤을 때 또 내야수를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젊은 선수도 이미 자리를 네, 잡고 네. 있고 괜찮은데 이제 외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좀 많은 그 네, 주전급 다들 걱정을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들 뭐 체력에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그 자리를 또 이제 누군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을 좀 이제 키워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천지환 선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송승환 선수나 또 박한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그 자리에 백업으로라도 먼저 좀 네. 들어가서 경험을 좀 쌓고 활약을 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팀의 뎁스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선수들을 아마 기용을 할 것 네, 네. 같고요. 일단은 당장 시즌 초반에는 아니더라도 뭐 중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기용 횟수도 늘어날 것 같고 캠프에서 사실 준비했던 것들이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간 투자한 만큼 정규 시즌에도 이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해가지고 네. 경험치를 최대한 좀 먹일 수 있게끔 네. 얘기를 많이 주셨고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기준을 삼는 게 1군에서 이제 몇 타석을 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1군에서 뭐 보통 한 500타석 정도를 많이 기준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500타석 정도 선 선수면은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뭐 신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위축되거나 긴장이 네. 되기 때문에 자기 기량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500타석 이상 선 선수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1군 무대에 많은 타석을 안 들어선 선수는 일단 500타석을 채우는데 좀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좀 뭐 대타든 뭐 대수비든 뭐 한 경기 정도든 좀 투입을 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몫을 좀 할 수 있게끔 네. 잘 옆에서 좀 돕는 부분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팬분들이 이제 야구 보면서 제일 좀 그 아쉬워하셨던 게 그 주전 선수들이 워낙 빵빵하니까 이 선수들만 잘 해주면 사실 상위권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한 그렇죠. 명 한 명씩 아웃되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백업해준 선수들의 뎁스가 너무 약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난 시즌에 문제가 좀 터졌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올 시즌은 좀 그런 설사 좀 경기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로테이션이 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팀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의 리빌딩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 리빌딩도 어떻게 보면 또 주전 선수가 잘하고 있을 때 네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전 선수의 휴식을 뭐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험 많은 선수들이 또 NC에 있고 네, 네, 그 선수들의 경험치를 또 젊은 선수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게끔 네. 그 징검다리 역할을 또 잘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강팀이 될 수 있는 또 네. 중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팀이 잘하고 있을 때 리빌딩이 맞습니다. 하는 게 예. 제일 이상적이죠, 맞죠? 리비딩이라는 게 네. 뭐 무조건 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이번 시즌은 망했다 생각하고 뭐 리빌딩 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팀이 잘하고 있을 때 맞죠. 조금씩 선발의 기회를 주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치를 먹인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렇죠. 그 뭐 팀이 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젊은 선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성적도 챙기고 미래까지 같이 네,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네. 하는 게 진정한 리빌딩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감독님 또 짧은 전화 인터뷰까지도 알차게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